예, 집중분석 4다시 대전, 세종, 청주 편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앞편에서 전세가 말씀드렸죠. 전세가가 하락할 때는 항상 세종이 먼저 하락을 하고 세종이 대전의 수요를 메꾸면서, 그리고 대전이 세종에게 수요를 주고 또 대전이 이제 전세가 상승을 하면은 그 이어서 세종 쪽에서 전세가 상승이 나온다. 즉 떨어질 때는 세종이 먼저, 세종의 물량으로 인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패턴이 그대로 나타나고, 이게 좀 인허가 물량 쓴 거예요. 12, 13, 14, 15 인허가 물량 쓴 건데, 즉 앞에도 얘기했듯이 대전의 물량은 사실 얼마 안 돼요. 대전 물량은 얼마 안 되고, 세종 물량이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예. 세종 물량이 없었다면 대전 물량이 이거밖에 안 나왔을 리가 없겠죠. 세종 물량이 없었다면 대전은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세종 물량이 나오면서 대전이 세종을 채우고, 그 다음에 채우고 대전이 먼저 반등을 하고 세종이 뒤따라온다. 즉 전세가 하락할 때는 세종이 먼저 하락을 하고, 전세가가 올라갈 때는 대전이 먼저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는 패턴은, 이번 이 첫 시간에도 또 말씀드리고 한 10번 말씀드린 듯한데, 거의 어떤 패턴이 나오냐, 이번 장에 나오는 패턴 대부분이 전세가 상승, 매가 상승, 그 안에서도 전세가율은 계속 올라가고, 실거주장이라는 얘기죠. 전세가가 매가를 밀어 올린다. 즉 전세가가 올라가는 수준에서 매가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 이후에 전세가율이 하락하기 시작한다. 즉 전세가가 올라가는 수준을 넘어가서 매가가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전세가율 하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전세가 하락이 나오면 이때가 대부분 매가 하락이 이어서 나온다. 요거는 하나의 도시를 봤을 때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대전, 세종, 청주가 세 가지가 합쳐있기 때문에 복잡해요. 근데 제가 먼저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죠? 청주는 일단 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청주는 대전, 세종하고 연동해서 움직인다고 보기에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앞에 전세 가격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거의 대전하고 세종은 거의 같이 움직여요. 동조화. 근데 청주 같은 경우는 그냥 쭉 올라가요. 자체 공급량에서 쭉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그냥 쭉 떨어져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청주의 전세가격 하락이 2018년도인가? 제가 써놓고 헷갈리네요. (2018년 3월) (2018년도 3월) 그러니까 2월에서 3월 넘으면서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상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상태라면 지금 대부분의 패턴이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세가 하락이 먼저 나온 다음에 매가 하락이 나왔는데, 제가 예전에 그 말씀 드린 적 있죠. 전세가 상승기 때는 하락을 하다가 상승기 때는 전세가 하락이 먼저 나오고 전세가가 매가를 움직인다. 즉 이것이 원인이고 이것이 결과이다. 그러니까 인과율이 이 방식으로, 인과율이라는 건 결국은 우리는 시간 안에서 보는 거니까 이것이 먼저 발생을 하고 결과로 이게 나온다. 하지만 상승하다가 하락을 할 때는 인과율이 꼭 전세가 하락이 먼저 나온 건 아니에요. 전세가 하락이 나왔을 때 매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모든 매가 하락이 꼭 전세가율 하락부터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인과의 역전이 나오는 경우도 많다고 했죠. 매가 하락이 먼저 나오고 전세가가 하락을 하는 경우도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청주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가 하락이 나오지 않은 제가 알기로 청주의 하락이 2015년도 왔는데, 2015년도 말이나 하반기에 왔는데, 다시 살짝 한번 자원해서 보시면은 맨 아래 칸이 청주예요.
94, 94.2, 94.4, 94.5, 95.2, 95.5. 여기 어느 곳을 봐도 지금 어느 곳을 봐도 하락의 기미를 갖다 느낄 수가 없어요. 지금 또 앞부터 봅시다. 2015년도 6월 달부터요. 93, 93.5, 93.7, 94, 94.2, 94.4, 94.9. 어디를 봐도 15년 말까지 본 겁니다. 94.9, 95.2, 95.5. 게다가 또 갚아와요. 또 상승률이 낮지도 않아요. 지금. 저도 몇 개 도시를 봤는데 이 정도 도시, 이 정도 전세가 상승이 쭉 나오면서 매가가 하락을 한 경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요. 왜냐면 하긴 제가 광역시 말고 그 아래급 도시들은 거의 못 봅니다. 지표가 없기 때문에. 물론 찾아보면 이렇게 나오긴 나오는데 쉽진 않아요. 너무 많으니까. 근데 청주 같은 경우는 워낙 중요 도시니까 지방 도시 중에서도 뭐 청주, 충북의 청주, 경남의 창원, 그다음에 뭐 전북의 전주, 이런 데들은 워낙 중요 도시이기 때문에 한 번씩 볼 의미 표현은 있어요. 제가 시간 내가지고 계속 볼게요. 예. 근데 시간이 좀 걸리긴 걸릴 겁니다. 이게 도시들과 다 이렇게 하나하나 본다고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방식을 보고 한번 자기가 투자할 적들 한번 봐주세요. 제가 직접 보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기 전세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는데도 하락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세종이나 대전의 전세가 상승과는 하등 상관이 없어요. 즉 생활권이 세종은 하나의 생활권으로 보는데 청주는 대전, 세종 생활권으로 보기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청주부터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나왔죠. 지금 이런 식으로 전세가 상승은 계속 나와요. 근데 매값을 보자고요. 전세가 왔으면 그 다음은 매가죠. 순서가 항상. 자, 대전, 세종, 청주예요. 항상 순서가 이 순서가 됩니다. 광역시부터니까. 자, 쭉 해보자고요. 청주만 한번 봅시다. 보세요. 여기 지금 여기 봐도 여기가 2000왜 이렇게 많이 왔냐? 이렇게 많이 오면 안 되는데. 청주는 지금 2014년부터 나오고 있어요. 102, 104, 109, 111, 102, 102 쭉 올라가죠. 근데 여기 지금 여기 보세요. 대전, 세종인데 대전 97, 99, 98 올라가죠. 세종은 971, 96.7, 96.4, 96.5, 96.4 거의 약간 내려가거나 보합이죠. 근데 청주는 100, 100.4, 100.9, 102.5, 102.1, 102.1 쭉 치고 올라가죠. 쭉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수치가. 세종이 지금 쭉 여기서는 약세를 띄고 있는데도 청주는 상관없이 올라갑니다. 상관없이. 그렇다고 대전 같은 데가 차후에 그럼 세종이 올라갈 때 볼까요? 어떻게 올라가는지. 여기 세종하고 98, 네, 둘 다 쭉 올라가네요. 보세요. 여기서 세종 대전 2017년 5월달이에요. 세종 대전이 98.9예요. 99, 99.2, 99.5, 99.7, 96에서 98, 99, 100 쭉 올라가죠. 그렇다고 청주가 올라가냐? 101.4, 101.2, 100.9, 100.6, 100.5 내려가죠. 즉 상관이 없어요. 세종하고 대전이 움직이는 거고 청주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 얘기를 갖다가 제가 이번에 운영진 임장 때 하면서도 이 얘기를 잠깐 했는데, 저는 청주 같은 경우는 대전, 세종하고 좀 별도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관계가 없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은데 좀 별도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거 보시다시피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세종에 인허가가 안 나왔거든요. 18년도에. 그럼 세종이 영향을 받는 데다가 이 유동성에 진입을 해줘야 돼요.
유동성 진입을 해주면서 대전 쪽은 계속 상승세가 강하게 나왔죠. 지금 여기서 지금 거의 뭐 어마어마하게 자, 이거 아까 한 수치예요. 세종의 절반을 더한 수치예요. 그러니까 대전의 실제 인허가라고 봐야 돼요. 대전의 실인허가, 즉 대전 더하기 세종 나누기 2. 세종의 50% 미만을 갖다가 더해놓은 인허가입니다. 14,000, 13,000 되던 곳이 갑자기 7,500도 죽었잖아요. 이러면 그렇다고 대전이 분위기가 안 좋아서 준 거냐? 그거 아니거든요. 대전이 분위기가 안 좋아서 준 게 아니라 세종이 줄면서 대전이 그 영향을 받은 거고, 이거는 바로 대전이 올라가 줘야죠. 근데 그렇다면 마찬가지 논리로 청주도 올라가 줘야 돼요. 분양하는 게 있다면 그때 분양이나 기존 주택의 가격들이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다고요. 즉 청주는 대전 세종하고 달리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일단 궁금하죠, 여러분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거 보고? 저 되게 궁금했는데, 자, 그러면은 전세가가 떨어진 것도 아닌데, 되게 신기하죠? 보세요. 자, 전세가격 지수 봅시다. 청주의 전세가격 지수가요, 2010 쭉쭉쭉 올라가다 언제 떨어지냐면요, 98. 아, 이거는 너무 최근에 왔다. 이렇게 최근이 아니니까 이 정도. 89, 90, 91, 99. 쭉 올라가요, 쭉. 2018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3, 4월까지 쭉 올라온다고요. 그러니까 즉 전세가의 하락이 나오지 않아요. 그건 도대체 왜 청주가 떨어졌냐고요? 도대체 떨어진 이유가. 전세가의 상승이 나오지 않는데 왜 떨어졌냐고요? 한번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제가 오늘 한 고민이에요. 물론 제가 청주 2015년도 하반기 들어서 조심하시라고 얘기를 했던 거는 단순히 아주 복잡한 거 본 게 아니라 그냥 인허가 물량 본 거예요. 물량 보고 말씀을 드린 건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맞아떨어졌어요. 특이하게. 사실은 되게 특이한 겁니다. 원래 예전에는 이게 되게 일반적이었는데 이번 장에는 이게 되게 특이해졌어요. 이상하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긴 있는데 시장이 그만큼 진행이 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그만큼 진행이 된 것도 있고, 뭐 노후화하는 것도 있고, 저금리도 있고,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면서 지난장의 패턴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원래 지난장의 패턴이 난다면은 전체에 영향을 받아서 부분적인 부분들도 영향을 받아줘야 되는데 이 현상이 굉장히 더디게 나타나요. 더디거나 약하게. 제가 무릎이 아파가지고 지금 앉아있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예. 근데 청주에서는 의외로 그 현상이 굉장히 잘 나타났어요. 근데 그냥 지표만 보자면, 그런 개념들 말고 지표만 보자고 하면 전세가 떨어진 게 없다고. 그러면 전세가가 떨어지지 않는데 매가가 떨어져? 그렇다면 전세가가 떨어지지 않았지만은 매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전세가가 떨어지지 않더라도 매가가 너무 많이 오르잖아요. 그리고 전세가율이 크게 하락을 해 있잖아요. 그러면은 실거주 비용적인 측면에서 매수자들이 매매를 안 하고 전월세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매수 수요가 줄어들어서 가격 하락이 오히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즉 전세가율이 떨어졌나? 전세가율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자, 전세가격 비율입니다. 청주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건이 일어난 때를 알고 있어요. 매매 가격이 떨어진 게 언제냐면, 보세요. 여기서부터 하시면 벌써 간당간당해요. 올랐다 떨어졌다. 0.1 차이가 큰 차이는 아닌데,
이때 떨어지기 시작해요. 2015년 10월이에요. 써놓고요. 까먹으니까. 2015년 10월 청주 하락 스타트예요. 그럼 전세가율이 너무 떨어져 그런가 보죠. 전세가율 70.4. 약부터 좀 봅시다. 조금 더 전까지. 자, 2015년 초부터 볼게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죠. 전세가율 70.4에서 시작했어요. 70.4, 70.5, 70.5, 70.6. 2015년 스타트가 70.65 스타트네요. 70.7, 70.8, 70.4. 2015년 7월달에 70.4 뚝 떨어지긴 했네요. 그 다음에 70.5 다시 올라갔네요. 그 다음에 70.6 71. 자, 여기서 기미가 있긴 있어요. 70.8에 70.45 6에서 7월달에 전세가 유입이 뚝 떨어져요. 전세가 유입이 뚝 떨어진다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무슨 얘기냐? 6월달 매가 상승이 나왔다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전세가가 상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2015년 6월달 자 보세요. 2015년 3월달 103.8, 104.4 급하게 뛰죠. 104.4, 104.5, 104.4 이렇게 하면서 즉 여기서 이게 매가 상승이 나와주면서 전세 가격은 계속 뛰었으니까 매가 상승이 나오면서 전세가율 하락이 나왔다는 거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는 건 아닌데 그게 결정적인 이유냐라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결정적인 이유하고 보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전세가율 하락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매매보다 전월세 같은 선택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건 맞아요. 근데 꼭 그걸 이유하고 얘기를 하기는 전세가율 하락이 좀 한 번 크게 나오긴 나오는데 지속적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청주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서 조금 느끼는 게 약간 왜곡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거 일반적으로 나오는 패턴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투자자들 진입을 한다든지 하면서 지금 수치가 좀 왜곡되어 있는 수치 아닌가 싶어요. 뭔가 좀 잘 안 맞아요. 이 수치만 놓고 보면 대부분 전세가 하락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특별히 전세가 유예 뭐 특별히 뭐 몇 달 동안 지속 하락했냐 그것도 아니고 이거는 뭐랄까 가수요가 들어갔다 빠져나오면서 이혼의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수요가 들어갔다 그런 식으로 빠져나오려면 제 생각에는 안 들어가는 게 정답이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투자 수요하는 거는 우리가 투자자하는 건 시기에 시대에 편승하는 거예요. 내가 뭘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능하면 제일 좋은 건 내가 빠져나와도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빠져나오면서 시장을 움직일 정도가 되면은 그는 내가 들어가기도 부담스럽고 빠져나오기도 부담스러워. 왜냐면 내가 빠져나오면 가격이 떨어지면은 나하고 같이 가는 누군가가 물릴 거 아니에요. 이게 꼭 나하고 같이 가는 누군가가 오죠. 내가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다면 내가 갖고 있는 집 어느 하나가 물릴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전 이런 거는 약간 투자자들이 시장을 왜곡한 상황 아닌가 싶어요. 청주에서 지금 이 전세가 상승이 난 것도 아니고 전세가 유입이 그저 조금 떨어졌을 수도 있는데 한 달 정도 그거 가지고 이 정도가 나왔다는 거 말이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럼 뭐냐고요 도대체. 뭔가 지표가 나타나야 되는데 무슨 지표가 나타날 거냐는 거죠. 대전 같은 경우에는 대전이 이상이 없어도 세종의 물량이 나오면서 대전이 떨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지금 대전이 왜 전세가가 떨어졌을까? 대전이 왜 매가가 떨어졌을까? 일단 전세가만 왜 전세가가 떨어졌을까? 대전에서 특별한 게 없는데 그 이유를 찾다 보니까 세종 전세가가 떨어지고 거의 그거에 맞춰가지고 대전이 후행하는구나. 즉 세종이 원인이구나. 인과상 세종이 먼저니까.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청주는 도대체 뭐냐고요, 이유가 도대체. 전세가에 왜 순간적으로 떨어졌다? 그것도 매가가 상승하면서 나온 전세가율이 하락이기 때문에 원인이 매가 상승이거든요. 매가 상승으로 나온 전세가율 하락 때문에 하락을 했다 치더라도 그걸로 매가 하락이 계속 나온다고 말이 안 돼요. 더 근본이 무슨 얘기면 금리 인상, 금리 인하 얘기를 하는데 그게 호재다 악재다 얘기를 하는데 경기가 좋아서 발생한 금리 인상은 근본이 경기가 좋은 거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악재라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경기가 망가질 수는 없다고요. 더 근본적인 게 경기가 좋아서가 되는 거예요. 즉 매가 상승으로 나온 전세가 하락이라는 것은 매가 상승이 더 근본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전세가 하락 때문에 매가가 망가질 수가 없어요. 즉 이거는 뭔가 비정상적이고 약간 시장 왜곡이 있었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대부분 2월 때 발생하는 게 뭐냐면 투자자들이 이렇게 단체로 진입을 했다고 빠져나온다든지 2월 때 발생하는 현상의 확률이 커요. 자연적인 시장 내상에서는 이런 게 잘 발생을 안 하는데 그래도 뭔가에서 나타날 거란 거예요. 도대체 뭐냐는 거죠. 뭐가 원인이 됐냐를 찾아야죠. 그래서 찾은 것이 제가 여기 위에 쭉 있지만 뭐 전세가, 월세 가격 지수, 월세 가격 지수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15년 말, 우리는 그 시기를 아니까 시간 관계상 15년 말로 가봅시다. 촉촉 101.7, 101.8, 101.8, 101.9, 102.1. 자 보세요. 102.1. 어디가 떨어진 기미가 있냐고 도대체. 없잖아요 지금 떨어진 기미가. 자 101.9에서 101.7 한번 떨어졌죠? 이게 아까 그거죠. 그러니까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잖아요. 잠시 떨어져요. 그러니까 왜냐면 왜 이게 월세가격 지수가 이렇게 순간 떨어질까요? 똑같은 얘기예요. 전세가율이 하락이 나왔다는 거죠. 그 왜 하락이 나왔냐? 매가가 올라가면서 나온 현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왜 초점을 못 잡죠? 죄송합니다. 지금 너무 오랫동안 켜놓고 제가 열받았나? 예. 이게 매가가 상승하면서 나온 현상이기 때문에 예. 이게 지금 화면이어서 제가 가끔 못 잡을 때가 있습니다. 매가가 상승하면서 나온 현상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것 때문에 그래서 매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면 말이 안 된다고요. 왜냐면 매가가 하락을 하면 다시 이렇게 보세요 지금. 다시 올라가잖아요 지금. 100위까지 다시 치고. 그럼 어디서 우리는 그 징조를 찾을 수가 있느냐? 그 징조는 징조? 원인? 어디에 있느냐? 전 여기 있다고 봅니다. 시군구별 미분양 현황입니다. 당연히 대전, 세종, 이 다음 게 볼까요? 이번엔 4개죠. 대전, 세종, 충북, 청주예요. 그럼 얘가 하락했던 2015년 10월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 우리는 시기를 알고 있으니까 그 시기를 봅시다. 이 시기예요. 무슨 일이 있었죠? 2015년 자 충북, 청주예요. 청주는 미분양 보세요. 없죠. 없어요 여러분이. 약간 200이 늘긴 했지만 없다고요. 근데 10월달 뭐가 있었죠? 10월달에 있는 이벤트 미분양이 1200에서 4000원대입니다. 어디가? 충북이 미분양이 1200에서 4000원대예요. 그 다음에 3600, 5000, 4300 하여간 많아요. 5000이나 4300이나 하여간 많습니다. 그러면서 청주도 미분양이 확 늘어나요. 무슨 얘기예요? 자, 미분양이 10월달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뒤에 나왔어요. 무슨 얘기야? 가수요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금 가수요가 빠져나가면서 미분양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
충북이 미분양이 황당하니까 겁먹은 거예요 지금. 전세 가격, 월세 수익률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그리고 충북에 공급 물량이 많이 났냐? 그것도 아니에요. 공급 물량이 많이 났던 어디에 표시가 났을까요? 아까 본 전세 가격 지수에서 표시가 났겠죠. 즉 청주에 공급 물량이 많이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디서 이게 띄어지면서 그 뒤로도 마찬가지예요. 전세가격 계속 나와요. 전세가율? 제가 좀 전에 전세가율 얘기했죠. 전세가율 다시 한번 봅시다. 이거 지금 재밌는 게 쭉 와볼까요? 어떤지? 최근까지 봅시다. 2019년도 와봅시다. 몇 프로까지 올라가죠? 2018년도에 보면요. 최근에 발생했다고 했죠? 전세가가 하락이. 2018년도 8월달, 불과 몇 달 전에 전세가율 82%까지 올라가요. 와, 전세가율 82%면은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게 뭐하고 하죠? 전세가율 82%? 무조건 오른다고 갭 투자도 분들 좋아하실 텐데, 자, 전세가율 높다고 무조건 좋은 거 아니라고요. 아셨죠? 전세가율 높다고 무조건 좋은 거 아니라는 걸 아주 열심히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 뒤에 전세가율이 떨어져요. 2018년도 8월달부터. 그럼 매매 가격이 올라설까요? 보면 되죠. 뭐. 여러분 궁금하면요, 보세요. 남의 설명 보실 필요가 없어요. 직접 보시면 돼요. 2015년, 2018년 8월달부터 봅시다. 전세가격 97.6, 97.1, 96.8, 96.4 어때요? 전세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전세가율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전세가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죠? 전세가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더니 매가가 올라서 전세가율이 떨어지는 거 있어요. 아주 좋은 거죠. 그나마 전세가율 하락 중에서는. 그거 말고 전세가격이 떨어지는 이유가 전세가격이 떨어지고 전세가격이 떨어지는 거.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전세가율 갭 82%하고 들어갔다가는 어떻게 되죠? 전세가격 떨어지면서 전세가율이 떨어지고 매가가 떨어지고 세계가 동반 하락하고 있어요. 이거 하락장 모습이에요. 전형적인 하락장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갭 적다고 무조건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갭 쭉 올라가니까 갭 이 정도 올라왔네. 갭이 이 정도 전세가율이 계속 상승을 하면 좋은 거라고 했어. 전세가율 상승을 하면 좋다고 했어. 결국 이거는 우리가 결국 매 투자 시기만 보면 돼. 지금 들어갈까? 라고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락장에서 상승, 이게 하락장에서 상승을 할 때 전세가율이 올라가게 되면 전세가격이 매가를 비워 올립니다. 그러면서 실거주량이 스타트를 해요. 라는 게 제 실거주량으로 인한 실거주 비용으로 인한 그 실거주량 스타트 이론이잖아요. 제가 2013년도 수도권 반등을 이걸로 맞췄잖아요. 근데 여기는 반드시 가장 중요한 기본 전제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기본 전제. 뭐였죠? 기본 전제가? 전세가 상승. 전세가 상승이 기본 전제예요. 전세가 상승이 지속될 때,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이 지표 82%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어느 쪽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방향. 전세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한다면, 근데 제가 왜 이때는 전세 가격이 계속 상승한다는 방향 얘기 안 하고 그냥 전세 가격만 만족하면 돼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2013년도에 시장 반등은 전세가율만 만족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청주도 그러면은 전세가율만 만족하면 돼요 하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를 안 했을까요? 왜 청주에는 방향을 보고 하고 수도권에는 방향을 얘기를 안 했을까요? 전세가율만 만족하면 된다고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당시 수도권은 2008년도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인허가 물량이 없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전세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요. 전세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은 전세가율만 보면 돼요. 굳이 전세 가격의 방향을 볼 필요도 없다고요. 그 방향이 원래 봐야 되는데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인허가 물량이 계속 없었으니까. 근데 이런 상황이라면은 이거는 지금 청주가 지금 흔들릴 때 지금 빠져나가고 하면서 흔들린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이건 지금 뭐가 빠져나갔다는 얘기냐면 투자자 빠져나가면 흔들렸다고 봐야 돼요. 이건 지금 투자자가 끌어올렸고 투자자가 빠져나가면서 시장이 흔들린 시장이라고 봐줘야 돼요. 이 수치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거 패턴 보세요. 지금 청주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단지 충북의 미분양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청주의 미분양이 단체가 왕창 나왔다고요. 무슨 뜻이에요? 기존에는 청주의 그 분양 물량을 소화시키던 투자자들이 이제 청주를 손을 뗐다는 얘기예요. 그 청주에 미분양이 쌓인 거예요. 그 다음에 충북 미분양 나오고 가격 하락하고 2달인가 석 달 뒤에 청주 미분양이 왕창 쌓였잖아요. 보통 이 패턴이 나오면은 상승 패턴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보통 이 패턴 때는요. 물론 지금도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다는 얘기인데 이 패턴이 나오면 그냥 청주나 충북 쪽 보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패턴 비슷하게 나온 패턴이 언제냐면 지난장 때 서울 패턴이에요. 서울은 지난장 때 2008년도에 하락 들어갔지만 불과 얼마 뒤에 서울은 반등 가능한 모든 수치를 다 맞춰놨어요. 모든 수치를 다 맞췄습니다. 하지만 반등이 안 나왔어요. 언제 반등이 나왔냐면 수도권에서 반등 가능한 수치가 맞춰진 다음에 서울 반등이 나왔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서울과 수도권이 밀접하다는 얘기예요. 연관성이. 여기서도 지금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충북하고 청주가 밀접해요. 밀접하지 않다면 청북 미분양이 이렇게 나왔다 해서 청주가 이렇게 하락하는 건 의미가 이상해요. 무슨 얘기냐? 제가 여기 다 수치를 보여드리지 못하겠지만 지금 지방광역시든 굉장히 강세가 나오고 있죠. 2015년 이후에 지방광역시든 대부분의 경우 지방광역시의 중심이든 강세가 나왔어요. 부산도 마찬가지고. 대구는 좀 흔들렸지만은 대구는 2015년 하반기부터 2017년 말 그때까지 흔들렸지만은 대구 흔들린 거 빼고 보자고 한다면 지방의 시도든 대부분 강세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도 흔들린 건 맞는데 그렇게 막 크게 하락이 하거나 이 정도 수치까지는 아니었어요. 하락이 나오긴 나왔는데 그렇게 심한 건 아니었고 또 중심지는 버텼다고요. 어쨌거나 중심지는 버텼는데 그런 식으로 본다고 한다면 지방의 하락이 나왔다고 해서 그 지방 중심지는 버텼다고. 근데 청주 같은 경우는 가격이 하락한 게 보이거든요. 즉 밀접하다는 얘기예요. 그 독립적이지 않고 밀접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보통 이렇게 밀접성이 높을 때는 수도권하고 서울 밀접성이 높아서 수도권 공급量나올 때 서울 무너지고 서울이 이미 반등 가능, 상승 가능한 여건을 맞췄음에도 수도권이 어느 정도 올라올 때까지 기다린 것처럼 이때는 보통 이 패턴이면은 충북이 어느 정도 맞춰줘야지 그 다음에 청주 상승이 나오기가 아마 쉬울 거예요. 하락 패턴만 보면 그래요. 이 하락 패턴을 보면 청주가 상승이 나오려면 충북에서 어느 정도 수치를 맞춘 다음에 청주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게 제 생각이에요. 제가 뭐 청주는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사실 제 지방 도시 중에서도 청주를 이상하게 잘 모릅니다. 예, 지방에 어지간히 큰 도시들은 많이 가봤는데 청주는 사실 잘 못 가봤어요. 안경점만 몇 번 가봤지 못 가봤는데 수치만 보고 생각을 하자면은 거의 지난장의 서울 수도권 패턴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대부분 충북 쪽의 미분양이나 충북 쪽이 어느 정도 수치가 올라온 다음에 청주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지금 지방광역시에서
수치를 맞추는 건 쉽지 않아요, 지금. 지방광역시에서 수치 맞추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방 쪽이 워낙 오랫동안 상승을 했기 때문에. 볼까요, 한번? 다시 봅시다. 이렇게 말만 하지 말고 수치를 한번 진짜인지 어느 정도 올라가 있나 봅시다, 지금. 자, 충북이에요. 4천, 3천, 5천, 4천 좀 주나요? 4천, 4천대 유지하다가 3천, 5천대, 7천대까지 드네요. 어우. 그러면서 청주도 확 넣죠. 반이 청주네요. 드는데. 그 다음에 청주가 줄고 충북도 줍니다. 지금. 그러니까 청주는 다시 늘고 충북도 늘고. 그 다음 많이 줄기는 맥시멈 때에 비하면 줄긴 줄었는데 2019년 하면 지금 수치 3,500, 1,800 맥시멈 때 7,000대 3,000에 비하면 많이 줄긴 줄었는데 이거 생각해보세요. 이거 맨 처음에 청주 무너질 때 수치인데요. 3,000 그렇잖아요. 청주가 이만큼 갖고 있다고요. 아직은 더 아직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충북, 청주는 일단은 그 정도 갑시다. 여기 지금 대전, 세종, 청주권인데 청주는 일단은 뺍시다. 청주는 충북하고 묶어서 보세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대전, 세종하고 묶어볼 때는 대전, 세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종 인허가 줄면서 영향도 청주 쪽에서는 별로 안 받는 것 같고 크게 안 받는 것 같고 18년도에 이거 또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대전, 세종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전, 세종을 마저 봅시다. 미분양 말고 이제는 자 전세 가격 맞죠? 전세 가격 보면 그 다음 보는 거는 당연히 매매 가격입니다. 또 어떤 재밌는 일이 보일지 한번 봅시다. 수치 보이시죠? 맨 위가 대전, 그 다음이 세종이에요. 넘어갔다. 2006년은 세종이 나오려면 2012년 정도 돼야 될 테니까. 자, 세종이 나오고 있죠? 봅시다. 매매 가격 지수입니다. 2012년도 말부터요. 대전, 세종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자, 2013년 6월달 대전이 한번 꺾이기 시작을 하네요. 97.7에서 4.2 유효한지 봅시다. 보통 서너 달 정도는 지속이 돼야지 유효하다고 봐요. 97.7 4, 2, 1 크지는 않네요. 석 달 정도네요. 석 달. 자, 대전이 석 달 정도 가격이 침체도 했어요. 석 달, 넉 달째 반등 나왔네요. 그러면은 세종도 침체도 하나 봅시다. 96.3, 97, 97.2, 97, 96.5 침체 들어가네요. 대전이 대전하고 세종하고 같이 들어가네요. 보세요. 동시에 들어가죠? 97.7에서 97.4 하면서 97.2, 97 동시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역시 동시에 반등 반등도 거의 돼요. 세종이 약간 먼저 반등, 한 달 정도 먼저 반등을 했는데 이거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종이 약간 먼저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전이 반등 나옵니다. 하락 같이 들어가고 반등 같이 나오네요. 보면 대전하고 세종은 되게 유사한 점이 많아요. 같이 움직이는 거, 같이 움직이는 최소한 영향을 준다는 느낌이 되게 많아요. 2. 자, 다시 올라갑니다. 3, 5, 7, 7, 7, 8. 계속 같이 올라가요. 2013년도 말까지 올라갑니다. 자, 2014년도 오면서 대전이 가격이 그대로 움직여요. 그대로. 아는 변동이 없다가 밀리기 시작을 하네요. 그리고 세종도 하다가 밀릴 때 같이 밀리네요. 여기서 보시면 98.1에서 떨어지면서 98.5에서 98.35 같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세종대전이 거의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좀 더 봅시다. 98.3, 91.9 하락하고 6, 97.9 하락하고 6 하락하고 예. 하락도 쭉 같이 나와요. 지금 보면 2014년도에 하락 같이 나오다가 97.1, 96.7, 96.4, 96.5 이때 한번 버텨주네요. 2014년 10월에 반등 나와주네요. 반등 잠깐 나와주고 봅시다. 대전은 7, 9, 8 대전 먼저 반등 나와주네요. 대전 반등 나오고 대전이 반등해서 97.9, 98점 올라갑니다. 보세요. 7, 9, 98.2, 98.3, 98.4 자, 여기서 대전이 치고 올라가요. 올라가고 약간 여기 정책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세종도 96.7 하락하다가 대전이 올라가니까 그 다음 달에 한번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대전이 그 다음에 거의 뭐 보합 들어가니까 얘는 다시 밀려요. 즉 대전이 움직이면 세종도 움직였다가 대전이 보합 상태면 대전에서 에너지를 못 받으니까 세종은 하락 쪽으로 들어가요. 즉 이때까지는 대전이 메인으로 움직였다고 봐야겠네요. 2015년도까지는. 그러니까 대전이 뭘까 가격이 누가 더 많이 올랐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무래도 이때는 수요 에너지를 계속 대전에서 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거주장 성격이 강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때는 실거주장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대전에서 움직인 게 수요는 대전이니까 수요가 먼저 대전을 채우고 세종으로 넘어간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이 전세 가격 상승, 전세 가격 움직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98.3, 98.3 쭉 올라가죠. 세종은 96.5, 96.4, 96.3 쭉 떨어집니다. 대전이 그냥 별볼일 없이 쭉 가면은 보합 상태로 가면 세종은 밀려요. (98.3부터) 4, 5, 5, 5, 4 계속 정체 기간이에요. 정체 기간 동안은 세종 계속 밀립니다. 지금 계속 밀려요. 역시 여기서 다시 밀립니다. 세종이 밀려요. 2016년도 오면서 아니 대전 2016년도 오면 다시 대전이 밀리니까 세종도 예, 별 볼일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거기에 왔다 갔다 해요. 2016년도 아 여기서 쭉 치고 올라가네요. 2016년도 9월 2016년 10월 되면서 대전이 치고 올라가요. 마찬가지로 세종도 치고 올라갑니다. 대전 세종이 동시에 2016년 10월 되면 치고 올라가네요. 7, 8, 9, 10
그 다음에 3, 4, 5, 6, 7, 8. 계속 보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전부 다. 특별한 게 없어요, 지금. 계속 보합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다가 여기서 쭉 치고 올라가네요. 2017년 4월부터 8월까지가 95에서 96, 98, 99, 100 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전도 98, 98.9, 98.9, 99, 99.2. 오히려 세종이 더 빨리 치고 올라가네요. 그러면서 대전, 그러니까 이때는 2017년 올라오면서 이때는 오히려 세종이 오히려 세종이 오히려 주도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네요. 세종이 올라간 다음에 대전이 쫓아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2018년도 들어오면서 대전이 쭉 치고 올라갑니다. 이때는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량이 없을 때고 대전 쪽에서 분양 물량이 나올 때죠. 그 대전이 쭉 치고 올라가고 이제 세종이 따라가요. 세종이 쭉 쫓아. 이게 지금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 최근 봅시다. 근데 재밌는 게 이 102, 106, 109, 103 세종이 101, 100.9, 100.7 세종이 밀리는데요 지금? 세종이 작년 9월부터 밀리는데요 9월 아니다 9월 10월 예 12월 올해 들어서 밀리네요 세종이 지금. 올해 들어 세종이 밀리고 반면에 대전을 치고 올라갑니다. 거의 지금 이게 뭐냐면 왜 마라톤 할 때 그 뭐죠 페이스메이커라고 하죠. 그것처럼 거의 대전하고 세종은 같이 움직여요. 같이 움직이고 뭔가 하락할 만한 하락 조건이 나왔을 때 그것이 전파되기도 하는데 거의 그보다는 페이스메이커처럼 서로 끌어주면서 올라가는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대전하고 세종하고. 그래서 이 두 개 도시가 보통 이렇고 이걸 근데 두 개 도시 연관어만 보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면 전세 가격 각 도시마다의 전세 가격도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으로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거는 너무 길게 가지 말고 여기부터 봅시다. 자, 일단 정리는 해야 되니까 정리하면서 한번 봅시다. 자,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입니다. (76.8) 76.8 76.8 자, 2018년도 2월달에 76.8을 찍었어요. 현재는 75.2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세종도 55.9를 찍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54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즉
전세가율 맥시멈을 찍은 게 2019년 3월이고 지금이 2010 2018년도 2월달 정도예요. 2018 2월달 전세가율. 이제 뭐 하려는지 아시죠? 이번 장 하락 패턴이 대부분 뭐 하겠죠? 먼저 전세가율 하락이 나온다. 그 뒤에 뭐가 나온다? 전세가격 하락이 나온다. 전세가격 하락 봅시다. 전세가율이 2018년 2월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 전에는 없을 거예요. 99.2, 99.4, 100. 다시 올라가 주네요. 대단하네. 보시면 되게 재밌는 게 2018년 2월달 전세가율 하락 나왔다고 했잖아요. 2월달 100.3, 100.4, 100.3, 99.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패턴이거든요. 전세가율 하락 나오고 그다음에 전세가 하락이 나오는 건데 전세가 하락이 99.9. 자, 둘 다 마찬가지예요. 대전의 세종이나 101.2, 99.6. 떨어지다가 99.8로 다시 치고 올라가요. 2018년도 10월달에. 그러다 지금은 몇이냐? 100, 100.1, 100.3, 100.4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100.1, 100.3, 100.4, 100.4, 104, 104.5) 세종은 전세 가격이 한번 꺾였네요. 이번 달에 꺾였어요. 이번 달. 근데 대전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전세 가격이. 즉 전세 가격 하락이 안 나왔어요. 언제 다시 치고 올라왔냐? 2018년도 12월 달. 2018년도 말, 즉 19년 초반부터 나와준다는 얘기죠. 이거 뭐죠? 이거 좀 왜 이게 나오는 거죠? 왜 전세가 상승이 다시 나오는 거죠? 하락하다가 이 뒤에 한번 찍었다고 했죠. 전세가 하락 한번 찍었다고 했죠. 2017년도에 전세가 7년도에 전세가 하락이 나니까 15. 이 물량이죠. 얘네가 수도권도 마찬가지죠. 15년도 물량이 15년도 물량은 17년 하반기부터 찍기 시작하죠. 전세가 하락. 그 전세가 하락이 나온 거예요. 보통 이러면 어떻게 된다? 전세가율 하락 나오고 2018년도 2월 전세가율 하락 나오고 전세가 하락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 매가 하락이 나온다. 할 수 있는데 다시 어떻게 됐죠? 2018년 12월 12월 이 경계예요. 2018년도 12월부터 시작하면 전세가가 다시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해요. 왜요? 이 물량 나온다는 얘기죠. 이 물량 15,000, 18,000이었는데 14,000, 7,500. 이거 대전 기준이에요. 대전 기준 이 물량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잠시만요. 전세가율로 봅시다. 전세가율 다시 한번. 전세가율도 올라갔나? 76.6.
같이 보죠. 자, 전세가 상승 나오는데 전세가율도 상승을 되는지 한번 같이 봅시다. 자, 2018년도 7월달 18년 말부터 전세가 상승이 다시 나와요. 18년 8, 76.1, 75.8, 75.4, 75.1, 54.9. 전세가율 상승이 한 번 나왔네. 세종은 수가적으로 뛰죠. 52에서 54, 56 뛰죠. 반면에 대전은 안 뛰어요. 그래서 전세가 나있죠. 75점. 자, 올라가죠. 전세가율. 전세가율 올라가고 있죠. 75.4, 75.1 됐다가 다시 올라가고 53.8, 54 다시 올라가고. 굉장히 재밌네요. 지금 대전 세종은 되게 재밌는데요. 자, 이 물량으로 인해서 전세가율 하락. 그 다음 패턴이 뭐예요? 전세가 하락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패턴이 매가 하락이 거의 나오는 패턴인데, 이게 근데 이번에 대전이나 대전 세종권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 패턴이 지나고 17년도부터 물량이 나오고, 수도권은 15, 16의 물량이 많고 17, 15부터 인허가가 많았죠?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았어요. 수도권은 15, 16이 굉장히 많았고 17도 쭉 왔는데 막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주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수도권에 보는 것도 이 패턴이에요. 사실은 제가 수도권에 보는 것도 15, 16 있고 17, 18 줄면서 이 패턴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보다 물량이 많았어요. 그리고 제 생각보다 멸십이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수도권도 이 패턴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니까, 지금 이것처럼 이게 뭐냐면, 실거주장에서 전세가율이 떨어졌다는 건 유동성장 들어갔다가 다시 지금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전세 가율도 오르고 있어요. 보여요? 다시 실거주장 성격으로 진입을 한 거. 이게 수도권이 이원 패턴으로 갈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대전 세종 쪽에서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이 상황이면 이 다음에 입주 물량은 어떤 거죠? 여기서 입주 물량이 나오죠. 그렇죠? 이 입주 물량이기 때문에 전세가는 어지간하면 버틸 거예요. 이게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얘거든요. 얘. 14,000원이 지나간 다음에 7,500이기 때문에 오히려 물량이 더 줄기 때문에 세종 전세가율이야 워낙 언젠 좋은 적이 있었나요? 항상 나빴으니까 그렇고. 전세가율 지금 75% 나오거든요. 대전이 75% 나오고, 계산 한번 해봅시다. 실거주 비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대전 쪽은 한번 상승이나 좀 쉽게 무너지기 힘들 것 같은데요. 한번 나올 것 같아요. 대전 쪽에 딱 하나 위험성이 있다면은 세종 물량. 세종 분양이 나오면서 분양 물량의 시장이 흔들리는 거예요. 분양 물량에 시장이 흔들리는 건 나올 수 있는데, 시장이 흔들리는 건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이게 리스크가 있기는 한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거주 비용도 자가가 괜찮아요. 그 다음에 입주 물량도 아마 이 물량이 지나가나, 지금 전세가가 올라온 거 이 물량 도입을 했다는 뜻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 다음 물량은 더 작기 때문에 상승세가 어느 정도는 더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전 세종. 그리고 대전 세종은 굉장히
동조화가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전이 버텨주면 세종도 쉽게 무너지진 않을 거예요. 대전 지금 그러니까 이 정도가 물량이 되면 대전 수치가 오히려 괜찮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지금 대전 수치가 괜찮기 때문에 대전 수치는 일단 괜찮을 것 같고, 예, 단기적으로 일단은 어느 정도까지는 이 물량이 나올 때까지 최소 1년 얼마? 1년 얼마 정도? 1년 반? 이 정도까지는 대전 수치는 괜찮을 것 같고, 세종은 사실 세종은 수치로 따질 수 있는 데는 아니에요. 실거주 비용 따져봤자 세종은 전세가율이 50몇 %밖에 안 돼요. 근데 전세 전환율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따지면 안산에도 54, 25, 2점 몇 밖에 안 나와요. 이거 가지고는 뭐 실거주 비용은 따질 필요도 없이 무조건 전월세가 좋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좋아요. 즉 여기서 리스크가 있다면은 오히려 대전보다는 세종 쪽에 있는 상황이고 지금. 하지만 대전하고 세종이 거의 커플링 현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매매지수는 거의 커플링 현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대전이 강하면 대전을 채우고 세종을 또 채워줬거든요. 그러면은 일단은 대전 쪽이 조금 강세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장 큰 리스크는 세종에서 신규 부장이 크게 나오는 건데, 그게 가장 큰 리스크예요. 가장 크게 나오는 건데, 그게 나온다 하더라도 뭐 원래 얼마나 인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당장에 그렇게 리스크가 오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실거주 쪽은 일단 탄탄해요. 뭐 우리가 펀더멘탈 탄탄하다고 하는데 일단 펀더멘탈은 탄탄한 상태고, 여기에 물량이 워낙 적었어요. 18년도에 물량이. 그리고 이 적은 물량 가지고 1년 반 정도는 버텨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정리를 갖다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하자면, 자, 제가 집중분석 4-2하고 한 거 딴 거 지표도 좀 보여드리면 좋은데 제가 본 게 몇 개 더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하게 되면 해드릴게요. 너무 힘들면 그만두고. 대전하고 세종은 커플링 현상이 동조화가 강하다. 청주는 오히려 충북하고 커플로 봐야 된다. 대전 세종 움직임과 청주 움직임이 동조화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자면 청주에서 투자 물량이 세종이나 대전으로 빠져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대전하고 세종의 강세가 청주에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얘기하기 힘들다 라고 저는 오히려 봅니다. 왜냐면 어차피 투자 수요 쪽이기 때문에 세종도 투자 수요 쪽이에요. 세종은 실거주자 비용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같은 투자 수요 쪽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전 세종 강세를 보이면 청주의 투자 수요가 대전 세종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대전 세종 강세가 꼭 청주에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청주는 그보다는 충북하고 묶어서 보셔와. 충북의 수치가 미분양 수치 좋아지고 충북의 수치가 좋아지면 그때쯤 돼가지고 청주를 보시면은 차라리 그게 낫지 않을까 싶다. 일단 청주 쪽은 전세가를 놓고 전월세 전환율이나 괜찮아요. 그 수치가 나쁘지는 않아요. 미분양이 많은 게 문제지 수치가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분양 수치나 이런 것만 전환을 시켜준다면은 반전은 가능할 건데, 현재 충북이 해소가 된 다음에 청주가 같이 충북이 어느 정도 맞춰준 다음에 청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린다고 보시는 것이 나을 것이다. 반면에 대전하고 세종은 같이 움직이는데 거의 전세가 하락 같은 경우에는 세종의 물량이 나오고, 세종 물량이 나오면 대전이 세종은 그러니까 세종에서 공급을 하고 대전이 수요를 맞는 요런 스타일로 가고 있다. 근데 공급을 맡았던 세종에서 물량에서 2018년도에 빈틈이 생겨버리면서, 사실 17년도도 잘 갔어요. 예전에 비하면 17, 18에 물량의 빈틈이 생기면서 대전이 그 물량까지 자기가 소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물량까지 자기가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대전에서 17, 18년도에서 분양권 쪽, 특히 18년도는 세종이 분양권 거의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유동성이 들어오고, 전세가율 하락에서 볼 수 있다시피 대전은 2018년도 2월, 작년 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미 유동성장 기임을 했다고 봐야 돼요. 유동성 기임을 했는데 다시 전세 가격이 올라오면 거기에 실거주 장세 성격이 더해졌어요 지금.
그럼 실거주 성격이 더해지고 실거주장 성격이 전세가 상승하는 동안은 상당히 유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상당히 탄탄한 편이다. 실거주장 성격과 유동성장 성격을 같이 갖고 있는 상황이다. 이 상황이면 탄탄하다고 보는 게 낫다. 대전 같은 경우에. 단지 리스크는 세종의 분양이다. 세종이 분양이 나오면 대전의 유동성이 세종으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때 17, 18회 물량 적은 것이 있기 때문에 최소 1, 2년 정도는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간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예. 요 정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대전 세종을 갖다가 이렇게 뭐 수치 6개, 5개를 놓고 같이 본 적은 처음이에요. 제가 지방을 갖다가 그 정도 보진 않는데 제가 지방 분들도 많은데 자세히 못하는 게 죄송스러워가지고 지금 예,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대전, 세종, 청주 이렇게. 그러니까 지표만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 마음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참고만 하시되 저도 제 나름으로서는 제가 이렇게 지표 6개, 7개 갖다 동시에 3가지도 동시에 보는 건 저도 거의 뭐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으니까 이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중요한 얘기는 다 끝났어요. 근데 제가 본 지표 중에 제가 좀 몇 시간째 하다 보니까 거의 한 준비 과정까지 하면 한 7, 8시간 동안 이걸 찍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제가 체력이 딸려가지고 빠트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합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또 원하시는 데가 많으니까 지금 제가 울산, 부산하고 대구도 활당 얘기를 했죠. 본격적으로 안 하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여기권 얘기했으니까 아니면 다음도 딴 도시를 보든지 예. 가능한 빨리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